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건도 형이 남은 비트코인 5,292개를 움직였다고 해서 지금 뉴스에 나왔고 되게 따끈따끈한 소식이긴 해요. 테라 쪽에서 아직도 뭔가 남아있는 돈이 있다는 게 좀 뭔가 웃기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빨리 이걸 다 회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비트코인이 지금 전체 이제 미국의 큰 기업, 전 세계적으로 큰 기업들 중에 시가총액 몇 위인가를 보면은 보시면 거의 9위 페이스북과 10위 TSMC 사이에 있도록 지금 위치해 있죠. 근데 비트코인이 한 30%, 50% 만약에 오른다고 하면은 시총이 테슬라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50% 오르면 테슬라보다 좀 더 위네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지금 FTX 고객 클라이언트 포털에 액세스하거나 여기서 액세스를 할 수 있는 링크가 이메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TX에 자금이 묶인 분들은 본인 이메일 확인 꼭 하시고 거기서 청구 포털 열어서 KYC랑 본인 뭐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뭐 100%를 돌려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이걸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서 나오는 FTX 얘기가 있으면 저희 영상에서도 언급할 테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나스닥이 이제 보면은 미국의 라이센스 현물 비트코인 거래소와 감시 공유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스닥은 비트코인 ETF 제출에 뭐 문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랙락이 결국은 나스닥 쪽을 통해서 ETF를 거래할 수 있게 지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되게 나스닥 쪽에서는 지금 좋은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보면 뭐 이 얼라이언스의 쉐어링 파트너를 공개하는데 누구인지 알아보라. 저명한 거래소인 나스닥은 매우 기대되는 블랙락 비트코인 ETF 상장 신청서를 방금 다시 제출을 했고 지금 코인베이스를 감시 공유 파트너로 지명했다라는데 결국 이게 제가 알기로는 비트코인 ETF에서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가 모든 ETF는 일단 거래의 시작과 종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코인 시장은 24시간이기 때문에 시가와 종가를 나누는 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하나를 지정해서 이 거래소의 시가와 종가를 기준으로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작에 맞서고 투자자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대담한 조치로 블랙락은 뭐 모니터링하고 보호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코인베이스를 선택했다라는 말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피델리티랑 다른 회사들도 다 재신청을 할 때 거래소를 다 코인베이스로 지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달러 비트코인 거래 56%를 차지하는 코인베이스는 획기적인 파트너십 API 할 데 없는 전문성과 신뢰를 제공한다. 뭐 맞는 말이죠. 코인베이스가 그래도 미국에서는 거의 최고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고 이 협업은 전체 크립토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블랙락의 승인 스탬프가 돼서 ETF가 되고 그러면은 코인베이스에 흠잡을 데 없는 평판으로 비트코인은 새롭게 도약할 거다. 뭐 근데 이거는 대부분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이게 결국 ETF가 되고 코인베이스랑 함께 한다는 게 코인베이스가 또 심지어 나스닥에 상장사상 IPO를 해서 상장이 돼 있잖아요. 코인이라는 티커로. 그래서 여러모로 많이 좋지 않을까 시장 전체가 이 크립토 산업 전체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면 이제 ETF가 되면은 크립토를 사고 싶은 어떤 ETF를 사고 싶은 사람은 나스닥을 통해서 블랙락 같은 데서의 ETF를 구매해서 지수 추종을 투자를 하면 되고 현물을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 사람은 직접 거래소에서 사도 되고 아니면 코인베이스의 매출이 증가가 예상돼서 코인베이스 주식을 사고 싶으면 나스닥 주식을 사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죠. 자, 그런 얘기를 통해서 보면 이 얘기 되게 재밌는데요. 약간 그러니까 시장의 고점이 언제였냐라고 보면은 저도 항상 저번에 얘기했던 건데 17년에 시카고 CME 선물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첫 선물된 날이 제 기억에 17년 12월 17일 날 비트코인 19,800달러 고점일 거고 그다음에 19년 반등장에서의 고점이 6월 27일 날인데 19년도에 그때 벡트 거래소를 연다. 이 벡트가 또 스타벅스랑 뭐 어디랑 월가랑 해서 만든 거래소로 알고 있는데 거래소 만든다고 해서 불장 왔다가 거래소 만들고 나서 떨어졌고 21년도에 코인의 고점은 두 번이 있죠. 첫 번째 고점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코인베이스의 이제 IPO를 통해 나스닥의 코인이라는 티커로 코인베이스가 상장한 날이 21년 4월 14일 64,854달러일 거예요. 바이낸스 기준. 그리고 여기에는 안 써 있는데 21년 11월 9일인가요? 19일 날이 이제 69,000달러 고점은 비트코인의 ETF 선물 거래 시작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현물 거래를 기대하고 있는 거고 선물 거래 시작일이 또 고점이었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현물 ETF 승인이 되면 이런 식의 날짜가 또 찍힐 거고 그 날짜가 최근 당분간 중에서는 고점이 되지 않을까. 물론 그거 승인이 된다는 가정에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한 와중에
거래소 내에 있는 USDT 준비금 역대 최고치이다라는 건데 이 USDT는 뭐 테더인데 ERC20의 이더리움 체인에서도 발행이 되고 트론에서도 발행이 되고 솔라나에서 발행이 되고 뭐 여러 곳에서 발행이 되는데 이더에서 발행되는 거는 지금 역대 최고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은 매수하기 위한 준비금이 어느 정도 최고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표들에서는 이게 높다고 얘기하지 않는데 ERC 부분에서는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또 보게 되면은 저희가 저희 유튜브 채널이랑 가장 비슷하게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걸 가져왔는데 보면 일단 3만 2천 32K를 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해요. 31.5에서 32K를 넘는 게 중요하고 이 32K를 넘어가면은 35.8, 36K에서의 한 번의 저항이 걸리고 조정 와서 또 34 정도에서 다시 반등하면은 45에서 48까지 반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떨어져서 또 30K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불장 간다 이제 이런 느낌인 건데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을 수 있어도 저희랑 보는 뷰가 일단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자, 이건 이주 피셔 트랜스폼이라는 뭐 보조 지표인 것 같은데 아래 이게 이 현재의 생김새가 지난 차트죠. 지난 차트에서 20년도 불장 때와 비슷한 지표가 현재 형성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앞으로 가격이 조금 더 반영이 돼야 비슷하다 안 비슷하다 알 수 있는 거라서 정확히 뭐 20년도와 같다라고 말하기엔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건 추세 회귀 보조 지표로 알고 있는데 보면 채널이 하나 그냥 그려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고점 저점 찍고 쭉 그으면은 채널이 형성되는데 일단 위에 채널은 21년 불장이어서 안 맞는다라고 보는 것 같고 평균적인 이 채널은 이렇다라는 건데 이 채널에서 저점은 이렇게 형성이 됐었고 이제 중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중앙까지 가려면 아마 이 부분이면 36K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위에 고점은 6만 정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게 위에 정확히 찍는다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락은 사람들이 401K에 투자할 수 있도록 BAYC ETF를 출시했어요. 여기서부터는 NFT 얘기인데요. BAYC라는 NFT 아시죠? 모두 크립토 펑크랑 거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근본 중에 근본인 NFT인데 이 NFT에 투자하는 ETF 상품을 출시했다고 해요. 사실 이걸 보고 저희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 비트코인 현물 ETF도 되게 뜬금없는 타이밍이고 뭐 항상 그럴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BAYC의 ETF를 출시했다는 거는 거의 이 시장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있고 시장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면 돈이 되는 시장이라고 블랙락에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내부적으로 좀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에이식스인지 같은 경우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벤처 투자 회사 중에 하나인데 에이식스인지에서도 크립토 전용 펀드를 따로 만들어서 크립토 회사들한테 투자하는 것처럼 아마 블랙락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7월 4일에 그래서 생성된 ERC6551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토큰은 보통 ERC20 토큰이라고 하고 NFT는 보통 ERC721이라는 숫자가 붙어요. 기술적 개념이에요. 651의 수가 701개로 급증해서 하루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근데 ERC651이 뭐냐? 651은 이제 NFT를 여러 가지 조합해서 만들거나 NFT 아래에 토큰을 이렇게 넣을 수 있거나 뭐 그런 개념인데 어쨌든 새로운 NFT가 좀 발행이 됐고 여기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사피언즈라는 NFT가 지금 아마 오픈시에서 트렌드 검색 1위일 거고 거래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게 사피엔즈인데 사피엔즈는 몇 개를 구입을 해서 651의 NFT 몇 개를 구입해서 조합을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머리는 이렇고 뭐 배경은 뭐고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NFT는 조합하기 전에 이렇게 NFT들끼리 조합하는 게 아니라 기본에 어떤 틀이 있고 그 틀을 선택해서 이렇게 조합이 됐습니다라고 딱 하나의 NFT가 나오는 건데 이 NFT는 누르면은 옆에 이거가 이 NFT가 조합이 돼서 이게 된 겁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보는 거는 이 ERC651의 개념은 이렇게 PFP 파일의 그림 NFT가 아니라 게임 쪽에서 쓰이면은 뭐 게임 무기의 파츠를 바꾼다던가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해요, 실제로. 자, 그래서 현재 이 사피언즈는 보면 플로어 프라이스가 0.146인데 이거를 어제 확인하니까 원래 최근에 뭐 한 5일 전에만 해도 가격이 0.001이더 뭐 이런 식이었는데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냥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지금 이런 개념이 탄생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빠르게 볼게요. 은근히 1월 달부터 좋게 본 차트가 이 8시간 봉 차트인데 8시간 봉에서 차트를 보면 위에 고점을 뚫는 줄 알았으나 사실 꼬리로는 뚫었는데 몸통으로 저항받으면서 현재 채널 안에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뚫어서 올라가려면 31,155, 31,200 정도를 뚫어야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하단으로는 3200 정도의 이제 수렴 지지선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어디냐 31K 중반 31.5와 32K를 뚫어야 제가 볼 때는 36K까지 금방 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1,500과 32,000을 뚫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 하단으로는 일단 3만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아니면 지금 현재 이동평균선이 워낙 좋으니까 이 이동평균선 아래로 뚫리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건 MA7일선이고요. 일봉에서. 이런 식으로 시황이 진행되면 좋은데 중요한 건 빠른 시일 내에 32,000을 뚫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저번에 이러한 상황처럼 힘이 좀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장세가 반등장이냐 약세장이냐고 물어보면 둘 다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도 열어놓고 있어요. 일단 횡보하는 시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6월 말부터는 뭔가 횡보하는 모양이 좀 더 횡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ETF나 여러 가지 트리거가 분명히 뭔가가 있겠죠. 그럼 그 트리거에 따라서 시장이 방향을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크게 본다기보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뉴스들을 정리해서 본인의 주관을 잘 정립하는 시기가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